네, 안녕하세요. 좋은나무 정gen태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올릴 땐 제가 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면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한데 또 비를 많이 뿌리는 장마로 인해서 어려움이 가중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정말 그런 분들 힘내시고 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온 만물이 장마의 고기를 숙이고 있는데 우리의 기분도 많이 다운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들로서 또 식물을 만지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그런 즐거운 취미 생활을 함으로써 기분을 좀 업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기준으로 해서 또 좀 자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제가 사용하던 그림들이 좀 있는데요. 이 그림들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좀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림에 대해서 잘 알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거의 대부분 만들어서 썼거든요. 깻묵에 나무가 필요한 성분들이 거의 들어있어 가지고 깻묵을 가지고 많이 만들어 썼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두 종류를 그렇게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 대해서 아는 건 많지는 않은데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하셔가지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참기름을 짜는 그 기름 짜는 곳에 가면은 기름 짜고 난 다음에 찌꺼기가 나오거든요. 압축되어 가지고 그런 걸 자루에 많이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몇 푸대 구해 와 가지고 이제 만들죠. 물에 풀어 가지고 제가 이제 만든 방법은 시멘트 바닥 위에다가 그걸 물에 풀어 가지고 쌓아두죠. 그 위에다 비닐을 덮어둡니다. 그러면은 요즘 여름날 같은 경우에는 금방 안에 이제 썩으면서 가스가 발생하겠죠. 열이 발생하면서 썩게 됩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걷어내고 아래 위로 섞어주죠. 이렇게 그러기를 몇 번 하면은 한 달 좀 지나면 새까맣게 이렇게 섞게 되거든요. 그것을 이제 직사각 상자를 만듭니다. 밑판이 있는 직사각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높이는 한 3cm 정도 이렇게 만들면 거기에다가 도배하는 풀 있죠. 그 풀을 물에 좀 묽게 풀어 가지고 이 깻묵하고 섞습니다. 섞어 가지고 그 상자 틀 안에 이렇게 다지게 되죠. 다지게 되면 칼을 가지고 뭐 크기는 이제 3-3을 하든지 4-4를 하든지 크기는 임의대로 자기가 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로 세로로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딱딱 일정한 규격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털어내면은 깨지지 않고 그 풀의 그 끈기로 인해 가지고 깨지지 않고 그 원형이 유지가 되거든요. 여름날 같은 경우는 햇빛에 한 이틀만 말리면 아주 바짝 마릅니다. 돌덩이처럼. 근데 이제 책의 이론에 보면은 그늘에서 한 10일 정도 말리라고 하거든요. 안과 같이 마르면서 또 글에 금이 안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제 경험을 볼 때는 풀을 가지고 하니까 뭐 그렇게 크랙 가는 것도 없더라고요. 안팎으로 정말 바짝 말라서 돌덩이처럼 굳어져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그 나무의 꽃과 열매는 그 인칼리 성분이 좀 필요하거든요. 깻묵이 그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골분 곰 해먹고 나면은 소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빻아가지고 같이 그걸 첨가시켜서 만들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대량으로 많이 좀 만들어서 두에 세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깻묵은 또 액기로 만들어서 많이 사용합니다. 액기도 아주 간단합니다. 큰 통에다가 이 유기물과 물 10대 1로 섞어서 밀봉시켜 놓으면 됩니다. 여름에는 한 달 정도, 겨울에는 3개월 이상.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깻묵에는 인칼리 성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골분이라든지 그 뼈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생선, 내장 같은 거 이런 것을 같이 첨가시켜서 발효를 시키면 영양분이 골고루 함유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삭히고 난 다음에 그 물을 사용을 하죠. 사용할 때에는 20대 1로 사용하면 됩니다. 물 20에
그 엑기스 맞는 거 1 해가지고 20대 1로 사용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면 되겠죠. 이렇게 깻묵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은 이제 지효성으로 오랫동안 영양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쉽게 내려가면서 뭐 저희들은 한 달 정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효과는 더 이상 있다고 하는데 보통 한 달 정도 사용하고 또 걷어내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액비는 속효성으로 바로 효과를 좀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죠. 제가 깻묵을 이제 고행화 또는 액비로 만들어 쓰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거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무에 필요한 뭐 수십 가지의 그런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꼭 나무에 필요한 3대 요소 그름이 있거든요. 질소, 인산, 카리. 이 세 가지 성분을 우리는 주로 크게 보고 그 세 가지 성분이 함유된 그름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 질소, 인산, 카리 이 세 가지 그 성분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질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질소는 그 나무의 지엽을 크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성하게 잘 자라게 하는 가지라든지 잎이라든지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게 하는데 질소가 꼭 필요하죠. 뿌리는 질소는 주는 대로 다 흡수를 한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너무 과다하게 질소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나무에 장애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 장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성장하는데 치중을 하기 때문에 하분화가 잘 안 됩니다. 꽃이 잘 달리질 않습니다. 꽃을 달아야 열매가 맺힐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나무의 도장지들 보면은 꽃을 잘 달지 않지 않습니까? 힘이 워낙 좋으니까 성장에 치중하기 때문에 꽃을 잘 달지 않는다는 것이죠. 질소 성분이 많으면은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꽃이 달렸다고 하더라도 많이 달리질 않고 피어도 색깔도 좋지 않으면서 빨리 떨어집니다. 그리고 열매도 역시 마찬가지 빨리 떨어지고 늦게 달리면서 또 빨리 떨어지고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질소가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그 이론적으로 보면 엽록소를 구성하는 게 질소 성분이라고 하는데 질소가 부족하면 일단 그 나무 잎의 엽록소 색깔이 엷어지고 또 그 황백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누렇거나 막 하얀색을 띠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 질소 성분이 부족하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질소 성분이 부족하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엽을 크게 나무를 잘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인데 질소 성분이 부족하면 또 나무가 잘 자라지도 않겠죠. 이 질소와 인산과 카리가 이 세 가지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 인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산은 왕성한 뿌리 선단부 그리고 그 생장점이 있는 끝부분에서 보면 조직 세포가 분열을 하는데 인산이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꽃이 화분화가 되는 부분, 열매가 맺는 부분에 인산이 많이 보인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인산은 꽃과 열매의 걸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산이 뿌리에서 인산을 흡수해서 아주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생장기까지 이동을 시키는데 그러면 그 잎에서 만들어내는 탄수화물 그리고 또 뿌리에서 흡수하는 질소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잘 이게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인산이 잘 해준다는 것이죠. 인산이 부족하면 화분화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꽃이 잘 안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인산이 부족하면 그 꽃빛깔,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과실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 과즙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거든요. 인산이 이제 그 정도로 꼭 필요한 성분이고 그리고 이제 카리는 뿌리를 아주 왕성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뿌리가 왕성해야 뭐 질소도 인산도 잘 이렇게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산 같은 경우는 질소와 카리 같은 경우는 뿌리가 잘 흡수를 하는데 인산은 그 땅에 있는 토양에 있는 성분들과 잘 이렇게 결합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그 인산을 흡수하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왕성하지 않으면 인산은 굉장히 흡수하는데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뿌리를 건강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카리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질소와 인산 카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그런 관계이죠. 그래서 그 3대 요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그림에 보면은 그 질소, 인산, 카리가 얼마가 들었는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그림들은 요즘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저도 잘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안에 내용물들을 제가 내용물들을 내 가지고 이렇게 담아 놓았거든요. 말씀드려 보면 여기 유박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유기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 예.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제 유자는 기름 유자고 박자는 찌꺼기 박자를 써서 이제 유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식물성 기름을 짜고 난 찌꺼기를 이야기합니다. 참깨라든지 그 다음에 유채라든지 여기 보시면 알이죠. 아주가리로 만든 이게 아주가리 여기서 이제 나온 내용물인데요. 이 아주가리로 만든 이런 이제 것입니다. 예, 이 유박 이 찌꺼기를 가지고 고형화 시켜 놓은 거름, 그리고 유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섞이지 않은 부숙시키지 않은 것을 이렇게 고형화 시켜 놓은 거름을 유기질 비료, 유기질 거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섞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에 이렇게 개폐시켜 놓은 다음에 물이 들어가는 수분이 들어가면 썩게 되거든요. 아주 심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집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걸 분에다가 바로 올리게 되면은 물에 풀리게 됩니다. 어느 정도. 예, 습한 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분토 속으로 들어가서 썩으면서 가스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걸 쓰는 이유는 가격 대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포를 제가 농협에서 사왔는데요. 농협에서 사왔는데 한 포에 10,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원들은 좀 더 싸게 살 수 있고 그래서 가격 대비가 좋아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비싼 그릇을 샀으면 좋겠지만 포트까지 합치면 수만 그런 포트가 되는데 농사 짓는 분들이 좋은 그릇을 샀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가격 대비가 좋아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유기질 비료들은 화분 넣고 물을 주게 되면 수분이 항상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양분들이 있으니까 파리라든지 날파리들이 여기 알을 놓아서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냄새 그리고 또 벌레들이 꼬이기 때문에 권하고 싶지 않은 거름들이죠. 그러면 이제 집에서 놓을 수 있는 거름들은 어떤 거름이냐면 이런 거름들을 추천할 수가 있는데요. 거름도 보면은 이제 또 유기질 거름이 있지만 무기질 거름이라고 있거든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무기질이라고 하면은 이 거름들은 화분에 올려놓고 물을 주면 이 성분들이 씻겨 내려가서 토양에 있는 미생물들이 흡수를 하고 그 배설해서 그 배설물이 물에 녹아서 뿌리로 흡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기질 거름은 천연 무기질이 있고 또 화학 무기질, 가공된 무기질이 있는데 이 무기질 거름은 그런 미생물들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뿌리를 흡수되게끔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요즘에는 이렇게 만들어서 크게 만들어서 수용성으로 물에 녹아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효과는 보면은 이게 기호성으로 오래 가는 거죠. 90일에서 100일 정도 해 놓았습니다.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한 2달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눈에 육안으로 이제 보이기에 한 2달 정도 되니까 녹는 것 같은데 효과는 그렇게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봄 그리고 또 가을 두 번 하면은 효과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이제 이런 거름들을 놓으면 벌레들도 꼬이지 않고 효과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거름은 수입된 거름인데 요즘에 좀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안에 이제 성분은 질소, 인산, 카리가 1대1로 이렇게 비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름이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거름은 국내에서 나온 바이오코트라고 하는데 좀 보면은
여기 보시면 다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보정 성분 해가지고 이 질소가 7.0, 인이 9.3, 카리가 10 되어 있습니다. 이 질소가 좀 더 작으면서 다른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네요. 꽃과 열매 있는 나무에 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인과 카리 성분이 많은 거름을 주면 꽃도 잘 달리고 빛깔도 좋고 오래 달려있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보면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질소 4%, 그다음 인산 4%, 카리가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그런 비율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좀 더 작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질소가 4, 인산이 2, 카리가 1%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아주카리, 뭐 대두 유박, 최종 유박, 미강 이런 식으로 그 찌꺼기들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보통 보면은 이런 유박들은 거의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 친구도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질소 4, 인산 2, 카리 1% 같이 되어 있네요. 아마 이렇게 해놓은 것은 그 자연의 그런 형태를 좀 맞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럼을 언제 주고 얼마만큼 줘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을 언제 놓아줘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휴men기에서 깨어나서 봄이 되면 이제 왕성하게 성장 활동을 하는데 6월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럼을 그때까지 줘야 됩니다. 6월달까지. 대체로 보면 6월달까지 그럼을 올려줍니다. 언제부터 올려주냐면은 이제 상온 온도가 10도 정도 되면 뿌리 성분, 그럼 성분들이 분해하기 시작되거든요. 10도 정도 되면. 그때 되면은 그럼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시고, 그런데 이제 변수가 좀 있죠. 앞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을 더듬어 생각해 보시면, 질소 성분이 너무 많은 그럼을 주면 성장에 치중하기 때문에 꽃 화합 분화가 잘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때문에 보통 보면 6월부터 꽃눈을 달기 시작하거든요. 6월, 7월, 8월. 그때까지는 그럼을 하셔도 질소 성분보다는 인하고 카리 성분이 많은 그럼을, 꽃과 열매 위주의 그럼을 올려주시면 화합 분화가 되는, 그리고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되는 끝점에서 인 성분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리고 카리 성분 그럼을 위주로 좀 많이 올려주면은 꽃 화합 분화가 굉장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올려주시고, 보통 이제 온도가 높은 여름 7월 되면은 7월 8월 온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30도 이상 올라가면은 나무가 휴면에 들어갑니다. 힘들어 가지고 쉬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럼을 많이 올려주셔도 다 빠져버리고 나무가 많이 흡수를 못 한다는 것이죠. 나무도 힘들기 때문에 잠시 쉽니다. 여름 때문에 더워서. 그때는 그럼이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여름에 온도가 높을 때는 그럼을 주로 안 주거든요. 그리고 장마철에도 그럼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장마가 되면 습하지 않습니까? 하우스 안에 있던 또 밖에 있던, 밖에 있으면 노상 비를 맞으니까 이런 유박들이 다 으스러져서 다 위에 이게 퍼져가지고 바로 분토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물 빠짐도 좋아지질 않고, 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기질 비료들은 썩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도 발효가 되면서 가스를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무에 그렇게 크게는 영향은 안 가겠지만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마통에는 습하고 계속 비가 오고 하기 때문에 식물들도 그때 되면 쉽니다. 뿌리 활동량이 굉장히 둔화되면서 활동을 거의 멈추죠. 뿌리가 굉장히 피곤해하고 지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비가 오고 흐린 날씨니까 잎에서 정산작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많이 올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위에 뭐 온도가 높거나 바람이 불어서 수분을 뺏어가는 게 없으니까 일을 많이 안 하는
가압순 작용을 많이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쉬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물을 주고 안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뿌리가 지쳐가지고 굉장히 피곤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거름을 올려준들 잘 흡수도 하지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가 뭐 왕성하게 일을 한다거나 뭐 더운 여름날 뭐 공을 차고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면은 굉장히 땀이 많이 흐르면서 그리고 굉장히 갈증이 나죠. 물을 많이 먹게 됩니다. 이 식물들도 그렇게 온도가 높고 그렇게 하면은 계속 정산작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그런 수분들이 필요하지만 장마철에는 그러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쉬면서 하루에 3끼 꼭꼭 챙겨 먹어보십시오. 아무리 맛있는 뭐 산해진미라도 그렇게 식욕이 많이 땡기질 않을 것입니다. 쉬면서 뿌리도 그렇게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지쳐있기 때문에 먹지를 못하는데 그름을 올려준들 좋은 효과보다는 그렇게 좋지 않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장마철이나 더운 8월달까지 거름을 잘 안 올려주죠. 만약 6월이라도 장마가 오면 비가 많이 오가면 거름 같은 경우 좀 피해야 되겠죠. 그럼 뭐 통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6월까지 거름을 주고 7, 8월은 좀 쉬었다가 그러면 언제 거름을 주냐면은 8월 하순 되면은 이제 찬바람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찬바람이 나기 그러면 8월 하순부터 거름을 줘가지고 언제까지 주느냐? 가을 그 영상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갈 때 그때 걷어주면 됩니다. 10도 기준으로 그때까지 거름을 주는데 거름은 가을 거름을 더 많이 준다는 거. 그런데 욕심에 거름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됩니다. 나무 거름 해를 받게 되거든요. 적당하게 가하지 않을 정도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름을 얼마나 놓아야 될까요? 이 화분 생각나시죠? 남주 화분에 제가 봄에 그 호주매화 하나 만들어 심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가지가 장가지가 많이 생겼죠. 기름이 한 20 정도 되는 화분에 4개 정도 놓으면 될 것 같네요. 이런 유박은 이 정도 놓아도 효과는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뭐 5개, 6개도 놓아도 되겠지만 너무 강한 것보다는 좀 적당한 게 좋겠죠. 놓을 때는 이렇게 골고루 거리 간격이 거의 비슷하게 골고루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려놓은 이 바이오코트 거름은 파달 크기만 한데요. 숫자를 세어보니까 약 65알 정도 됩니다. 조금 덜 놓아도 또 조금 더 많이 놓아도 되긴 하겠지만 과한 것보다는 적당한 게 좋겠죠. 이 정도 크기에 여백이 이 정도 보이면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놓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화분은 작은 소품인데요. 지름이 한 10cm 정도 됩니다. 숫자를 세보니까 20알 정도 놓았는데요. 여백이 이 정도 보이게끔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덜 놓을 수도 있고 더 놓을 수도 있는데 너무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과한 건 좋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좀 더 큰 콩알만한 이 거름은 제가 6알 정도 놓았네요. 이 정도면 작은 소품에 충분한 공급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놓고 있습니다. 또 나무한테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는 경우가 거름을 과하게 놓았을 때 우리가 꼭 나무가 물을 먹고 싶을 때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다 보면 조금 말랐을 때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유해한 가스를 마셨다고 생각할 때 짧은 호흡을 마신 거하고 깊게 이렇게 들어 마신 거하고는 배에 주는 영향이 아주 다를 겁니다. 그처럼 거름을 많이 주면 약간 말랐을 때 물을 주면 굉장히 갈증을 느낄 때 이 독한 거름 성분을 많이 흡수하게 되죠. 그러면 나무가 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거름을 적당하게 놓아서 그런 해를 없애주는 게 좋겠죠. 제가 이제 거름을 언제 놓는지 그 시기에 대해서 이제 상온 온도가 10도 정도 되었을 때 놓기 시작해서 장마와 무더운 여름은 피하고 그리고 가을이 시작되는 8월 하순부터 거름을 놓을 때 봄 거름보다 좀 많이 놓는다는 거, 그리고 봄 거름에 질소 성분이 많이 들어가면은 꽃이 화분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런 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 알고 있는 짧은 지식을 말씀드렸는데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은 저보다 분명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걸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